안녕하십니까. 프리미어 TNC 홍콩 본사의 홍석진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가해주신 분들 좀 감사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그 홍콩 법인에 대한 그 청산 가이드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웨비나를. 그동안 저희가 법인 설립이나 이제 운영 쪽으로 많이 좀 그 웨비나를 진행했었는데 요즘 문의도 좀 있고 한번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홍콩 법인 청산 가이드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폐업과 청산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그 분류라든지 소요 시간, 그다음에 안내, 방법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한 1번부터 15번에 해당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Q&A 섹션 마무리하고 오늘 웨비나 일정은 뭐 30분이나 40분 정도 전체 일정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거나 아니면 추가 안내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오른쪽 밑에 그 채팅창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전체 웨비나 일정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Q&A 세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홍콩 법인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홍콩 법인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이제 그 청산이나 폐업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폐업과 청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폐업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냥 그 회사의 어떤 존속 의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서 그 등기 폐지를 하시는 게 이제 폐업 절차이고요. 청산은 이제 부채 감당이 안 되거나 이제 지급 불능 상태일 때 자발적인 청산과 강제 청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 단계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폐업과 청산 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일 경우에 폐업을 가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일 때 청산을 가야 되는지 비교 설명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 이제 폐업과 청산이 적용이 돼야 되느냐? 폐업은 정상적인 영업 종료가 됐을 때 행정 정리를 통해서 등기를 폐지하는 분들이 이제 폐업을 통하시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폐업 절차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은 지급 불능이 됐거나 부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청산 절차를 꼭 가셔야 되고요. 자, 부채 전조 여부가 폐업은 반드시 없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산도 정리가 돼야 되고 부채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이후에 폐업 진행할 수가 있고요. 청산은 이제 부채가 있어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가는 거기 때문에 부채나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신청 주체는 폐업은 주주의 전원 동의를 통해서 회사가 이제 폐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청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가 이제 탄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아니면 법원에서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자, 법원의 개입은 폐업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이제 폐업이기 때문에 청산은 필수사항입니다. 특히나 이제 강제 청산일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청산인 같은 경우에 폐업은 필요 없고요. 행정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산인은 반드시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강도는 폐업은 그냥 기본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세무 신고하는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산은 매우 강합니다.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 참여가 폐업은 없고요. 그러면 채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청산은 채권자 회의가 필수사항입니다. 절차 난이도는 이제 단순하고요. 단순한 이제 행정 처리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산은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도 개입돼야 되고 전수 어떤 그런 조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절차나 시간 소요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절차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요 기간은 이제 폐업은 한 6개월 정도, 청산은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케이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3, 4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비용은 이제 뭐 그 폐업 수수료랑 정부세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높은 편은 아니고요. 이제 청산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럼 청산인 지정, 그다음에 법무법인 지정, 그다음에 법원 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가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의 책임 리스크는 폐업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산은 매우 높습니다. 부정거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회계의 어떤 장부에 대한 미보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제 발각이 되면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등기사 앞으로. 자, 홍콩은 이제 참고로 등기사의 어떤 권한이나 책임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모든 책임은 등기사 앞으로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그 법인 운영하실 때 좀 정리를 좀 잘 하셔야지만 어떤 등기사에 대한 책임을 좀 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은행 계좌는 이제 폐업은 말소 직전에 직접
해지를 하시는 거고요. 해지를 하셔야 되고, 계좌 해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산은 이제 청산인이 통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해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최종 결과가 폐업은 법인 말소고요. 청산은 법원의 해산 명령으로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청산 방식에 대한 큰 비교가 있는데 내가 어떤 케이스에 이제 해당되냐에 따라서 폐업으로 가실지 그다음에 청산을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인 폐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업은 이제 홍콩 법인이 더 이상 존속 이유가 없을 경우에 내가 더 이상 홍콩 법인의 영업이 발생되지 않고 이제는 홍콩 법인을 마무리할 때 됐었을 시점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폐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주총을 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활동 완전히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채권과 채무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미수금과 미지금 포함될 거고 외상 매출금이랑 외상 매입금도 모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신고 마지막 세무신고 완료를 하셔야 되고 세무신고 완료 이후에 이제 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질의 정도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세무조사라기보다는 홍콩은 참고로 세무조사가 이렇게 한국 같은 세무조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했을 때 어떤 세금 정리 차원에서 질의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응대만 하시게 되면은 세금 납부할 거 납부하고 또 아니면 환급 받을 게 있으면 세금 환급 받고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시면은 세무국에서 노 오브젝션 레터라는 걸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폐업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인데 세무국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홍콩 법인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레터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레터를 발행하기 전까지는 세금 관련 세무 정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홍콩 세무국의 동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이 절차만 마무리되면은 바로 기업등록국으로 넘어가서 3개월 있다가 홍콩 법인은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업 절차의 흐름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업 종료 선언을 하시고 내부 정리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채무, 그다음에 마지막 회계 자료를 이제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회계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무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 이제 세무 신고는 회계 연도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12월 말 회계 연도인데 내가 영업 종료가 3월 말에 이제 완료가 됐다. 그러면 마지막 세무 신고는 12월이 아니고 3월 말까지 어떤 마지막 결산과 감사 보고서를 준비하신 다음에 세무 신고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모든 세무가 정리가 되면 세무국에서 노 오브젝션 레터를 발급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 레터를 가지고 기업 등록국에 말소 신청을 들어갑니다. 자, 기업 등록에 말소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기업 등록국에서 관보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3개월 정도. 그러면은 채권단도 볼 수 있고 채무인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제 이슈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법인 설립 절차가 중간에 이제 중지가 되는데 일반 폐업 절차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세무 정리가 모두 끝났고 모든 재무제표가 0으로 만든 시점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련 이슈도 없을 거고 은행도 이제 미리 다 계좌 해지 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법인 말소 승인 자체가 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완전히 홍콩 법인이 그러니까 이제 폐업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에서 해투 신고하고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투 신고 종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법인 말소가 되면은 확인증을 드리거든요. 기업 등록부에서 발부된 그럼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해투 신고하셨던 외국간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홍콩 법인이 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시고 해투 신고 종료하시는 절차가 되면은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자, 약간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폐업 단계별 상세 절차인데요. 자, 영업 종료와 내부 정리를 하시고 매출, 매입, 그다음에 계약 종료를 다 하셔야 되고 미수금이나 미지금 정리 다 끝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 회계 결산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감사 보고서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세금 정산을 하시고 그리고 IRD 어떤 질의 응답을 마치신 다음에 세무국에서 노 오브젝션 레터를 발급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폐업 신청의 핵심 요건입니다. 발급되면 바로 기업 등록국으로 저희가 신청을 들어가서 폐업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관보 공고를 진행을 하고 관보 공고에서 한 3개월 동안 공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폐업이 완료되는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사의 거의 99.99%가 그냥 단순한 폐업 절차로 진행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고 전체 일정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요 기간과 핵심 포인트입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정부 보고사항은 모두 마무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직원등록보고, 연례보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 세금 미납 이런 부분이 정리가 모두 끝나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 오브젝션 레터가 발급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법인세 면제 신청하신 고객사분들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국에서는 법인세를 면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 확정을 내기 위해서 질의응답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몇 년간 누적된 어떤 그런 법인세 면제 신청은 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 정리가 청산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 잘 되어 있으면은 폐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폐업에 대한 절차와 일반적인 안내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청산에 대한 개요, 뭐 지급 불능 형태일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지급 불능이 됐었거나,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산인이 자산과 거래 내역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부채가 많아서 해결이 불가능한 고객사분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청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만약에 채권자가 이제 채권 출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원에 이제 청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강제 청산입니다. 지급 불능 선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청산을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자산을 공식적으로 정리해야 될 때도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청산은 이제 크게 자발적 청산과 법원 강제 청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자발적 청산은 회사가 먼저 지급 불능을 인정하고 청산을 시작하는 이제 절차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와 채권자 회의를 열어서 청산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자발적 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은 회사가 이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 강제 청산은 채권자가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탄원을 해서 이제 청산 요청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페티션을 제출하셔가지고 케이스가 이제 오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리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책임 조사 강도가 제일 높은 방식이 이 법원 강제 청산입니다. 제일 이제 좀 케이스가 안 좋은 경우일 때 법원 강제 청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절차도 좀 복잡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 청산 절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사 결의를 통해서 이제 청산 진행 결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총을 통해서, 임시 주총을 통해서 특별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회의도 개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의하신 다음에 청산인을 선임을 해서,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자산과 그 다음에 부채와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하신 다음에 자산을 매각하고, 자산 매각된 거에 대해서 채권자 순위를 이제 배당을 하신 다음에 최종 보고 후에 법인을 해산하는 방법이 자발적 청산 절차의 이제 일반적인 개괄적인 어떤 그런 흐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원 강제 청산 절차 말씀드리면 제일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에 진행하는 겁니다. 채권자나 아니면은 회사 법원에서 페티션을 제출을 해서 법원에서 심리를 통해서 청산 명령서를 발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 청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청산인을 지정하신 다음에 자산 회수와 매각을 통해서 채권자를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을 해산하는 형태가 법원 강제 청산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산인의 역할이 조금 중요한데요. 어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사 자산 부채 조사가 되는데 은행 계좌 사용 내역을 모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법인이 많이 이제 연계돼서 이런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어떤 회계 감사를 다시 이제 하게 되는데, 거래 전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의적인 부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이랑 채권자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랑 책임자 조사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사진들에게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자, 청산 시 이사의 어떤 책임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급 불능 상태에서 거래 지속 시 책임이 있습니다.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 기록 미보관 시 형사처벌 가능하시고요. 부정거래나 어떤 자산 이전, 그 다음에 부당 자산 거래 이전, 그 다음에 부정 배당, 조사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벌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운영 당시부터 어떤 등기사와 이런 부분들은 철칙으로 진행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산은 보통 이제 한 1년에서 2년 소요가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됩니다. 어떤 청산인의 어떤 지정과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법무법인이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용 들어갈 거고, 또 회계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비용이 뭐 1개년도가 아니고 5, 6개년도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게 그 청산 제도입니다. 자, 폐업과 청산 종합 비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폐업은 부채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폐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청산은 부채가 있어도 가능하시고요. 법원 개입은 폐업은 없고, 청산은 필수사항이시고, 자, 청산인은 폐업은 불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청산은 반드시 임명하셔야 되고, 소요기간은 폐업은 6개월, 그 다음에 청산은 12에서 24개월. 자, 비용은 이제 뭐 폐업 수수료랑 간단하게 이제 약간 일부의 어떤 폐업 진행 정부세가 있는데 뭐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요 비용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청산은 아까 말씀드린 뭐 청산인,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어떤 선임 비용 때문에 약간 높은 편이고요. 그럼 이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청산일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채권자 참여는 당연히 폐업이 없고요. 채권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청산은 필수시고요. 회의를 당연히 거치셔야 됩니다. 자, 청산 진행 전에 이제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그 회계나 이제 세무 처리 이제 완료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 존재 여부, 그다음에 직원의 어떤 월급이나 어떤 상여금에 대한 정산 완료 여부, 그다음에 은행 잔고나 거래 정지됐는지에 대한 그 여부, 그다음에 필요한 결의서를 준비하셨는지, 또 홍콩 세무국의 법정 문의 대응 준비가 모두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법정 문의가 아니라 세무국 어떤 그 질의응답에 대한 어떤 증빙이나 어떤 자료 같은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폐업 청산이 딱 이제 뭐 명확하죠.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절차를 갈 거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재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청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 청산 지원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면요. 폐업은 저희가 인하우스로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법무법인에서 그 법원과 이제 어떤 조율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선임하셔야 되고, 다만 저희가 법률 자문이나 어떤 법무법인 연계는 해드리고 있으니까 청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저희가 대행은 불가능하고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뭐 회계정리나 세무자료 정리 저희가 다 해서 신고까지 마무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무국 질의 저희가 다 해드릴 거고, 관보 공고랑 그 다음에 말소 승인 절차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은행 계좌 정리랑 그 다음에 실무 절차를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폐업은 저희가 문제없이 다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100% 인벌브는 좀 힘들고, 뭐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뭐 회계 세무 정리도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희가 100% 못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행이 좀 빨리 됐는데요. Q&A 섹션 좀 간단히 좀 가지고 오늘 웨비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한 6천 군데를 세워드렸는데, 솔직히 이제 그 청산 절차로 진행되신 분은 없으십니다. 뭐 저희가 진행하든 법무법인이 진행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인 폐업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 섹션을 왜 준비를 했냐면은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불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절차를 스킵하시고 회사를 그냥 방치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치를 하시게 되면은 해외에 일단 기록이 남게 되고, 대정부 보고 사항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사 앞으로 법원 출두 명령이 나오고, 법원 출두도 불응하시게 되면 경찰로 넘어가서 홍콩에 입국하실 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일단 비용이 들어가니까 폐업이 됐든 청산이 됐든, 청산은 어쨌든 뭐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변외로 봐야겠지만은, 홍콩 법인이 필요 없게 되면은 분명하게 정상적인 폐업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폐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이제 해외 배드 레코드 남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오늘 좀 이런 주제로 좀 준비 좀 했고요. 간단하게 좀 Q&A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오른쪽 창에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오늘 웨비나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다 신청해주신 분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 보시면 오늘 PPT 파일과 또 이제 기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를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10개국에서 12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폐업 직후에 다른 나라로 플립을 하실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폐업 직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다른 그러니까 플립 하시려면 법인체가 있어야 되는데, 폐업 후에는 법인체가 존재 안 하기 때문에 플립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예. 뭐 저희가 보내드린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저희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좀 할애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웨비나에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명함 같이 동봉을 했고요. 저희가 각 지사별로 연락처도 남겨놨기 때문에 오늘 주제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하는 저 다른 지사에 또 안내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진행이 됐는데 시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저희가 더 좋은 주제로 안내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미어 TNC 본사의 홍석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